천재의 재능을 뇌에 업로드한다. 업로드. 예. 천재의 재능을 뇌에 업로드할 수 있는 건가요, 진짜? 나의 뇌에다가 무언가를 업로드한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내 뇌에다가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근데 사실 이게 그 발상 자체는 많이 나왔어요. 예전에 영화 매트릭스 보면은 주인공인 네오가 정말 몇 초 만에 주짓수 프로그램을 업로드를 합니다. 그럼 바로 이제 주짓수를 해요. 태권도, 복싱, 막 온갖 무술들을 뇌에다가 쫙 업로드를 하고 딱 이러고 나서 갑자기 딱 눈을 딱 뜨더니 막 총알도 막 피하고. 아이노 쿵푸 이러더니 바로 이제 맞아요. 쿵푸를 하죠. 맞아요. 뇌가 전혀 모르는 이 뇌에다가 업로드를 해서 정보들을 주입을 한다면은 그 재능을 내가 바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진 가설입니다. 물론 간단하진 않겠죠. 오늘 가설이 이제 천재의 재능을 뇌에 업로드 한다잖아요. 분야별로 보면은 다 달라요. 뭐 축구 쪽에 하면 우리는 그냥 손흥민 선수는 축구의 천재야 하고 뭐 피아니스트, 뭐 조성진, 봉준호 감독,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내로라는 천재분들이 있는데 얼굴 천재 차은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유튜브 천재 궤도.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뇌가 다 부위별로 다를 거거든요. 공부 능력을 관장하고 그렇죠. 운동 능력을 그렇죠. 관장하고 이런 부위가 다 따로 있는 거죠? 사실 그 뇌의 기능이 작동하는 원리가 크게 6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중요한 게 이제 모듈성이라는 게 있어요. 모듈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뇌가 이제 각각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위로 대략적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고, 운동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고, 언어를 주로 담당하는 부위가 있고,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고, 뭐 이렇게 구분된다는 개념이에요. 블랙핑크 제니의 언어 재능을 내 뇌에 주입하고 싶다. 뭐 이렇게 뇌에 넣고 싶은 게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뭐 손흥민 선수의 운동 실력을 그건 저도 갖고 싶어요. 주입하고 싶다, 뇌에다가. 나도 손흥민 존에서 슛을 한번 멋지게 해보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뇌 기능의 연결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그러니까 모듈로 돼 있다고 해서 그 부분만 딱 빼서 뭐 넣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모든 걸 다 담당하거나 그런 뜻은 아닌데, 각 부분들이 떨어져 있어도 서로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킹을 해서 총체적인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거나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지만 그 부분만 가지고 실제로 움직이시는 건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처럼 우리가 이제 공을 차거나 이제 이렇고 싶다고 해서 운동 퀴즈만 떼서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안타깝지만 제니의 뇌에 그 언어 파트만 넣는다고 해서 역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뇌 전체를 복사해서 옮겨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전체를 다 복사해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진경 씨의 뇌를 탈색을 하고 거기에 제니 씨 거를 아예 통으로 업로드를 하면 그러면 되는 건가요? 그럼 제니님 아닙니까? 그럼 제니네. 홍제니죠, 홍제니. 홍제니. 마음은 제니인 거잖아요. 손흥민처럼 살려면 일단 몸이 돼야죠. 몸과 뇌가 조화가 문제가 안 될 아니라 거기도 호환성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다리도 갈아 끼고 결국 다리도 갈아 끼고 그렇죠, 그렇죠. 팔도 갈아 끼고 그러네. 옛날 펜티엄 뭐 386 여기다가 뭐 윈도우 10 까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 예를 묵슬 들어서. 다리로는 손흥민 뇌를 넣어도 그렇죠. 슈팅이 안 나오는 거네. 네. 이 근육이랑 몸을- 이게 다르니까. 몸을 제어하도록 만들어진 거니까. 뻥 찼는데 다리가 부러져 있고. 그렇지. 이런 경우 있는 거죠. 일단 내가 뭐 손흥민 능력이든 뭐 제니 능력이든 뭘 능력을 주입받으려면 그 사람 능력부터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능력을 컴퓨터에 옮기는 게 지금 기술로 가능한 건가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보다 좀 더 단순한 생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그런 정보를 다운로드 받는 거부터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신경계가 만들고 있는 이런 네트워크 정보, 그런 지도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지도를 우리가 커넥텀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워. 개도 씨 어려워요. 커넥텀. 커넥텀 굉장히 좋은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커넥텀만 알아가셔도 굉장히 이득이 된다. 그래요? 그래? 쉽게 말해서 신경세포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뇌신경 지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런데 이게 이 지도를 그리는 게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 왜냐면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그 지역의 지도를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 지역을 정말 세밀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정말 세밀하게. 왜냐면은 정말 뭐 큰 도로들은 당연히 그리겠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이 지역의 전체적인 길을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골목까지 다? 네, 자세히 보기 시작하면 정말 작은 길들이 있을 거고, 심지어 더 자세하게 보면은 누군가 잔디밭을 지나가면서 지금 만들어낸 길까지도 길로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그 신경세포 크기가 엄청 작잖아요. 정말 하나하나 분석해서 야, 이 정도면 우리가 지도를 그렸다라고 결론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커넥톰을 그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지도가 완벽하게 밝혀진 생명체가 현재까지 딱 두 생명체 있습니다. 커넥텀을 그러니까 지도를 완벽하게 그려낸. 네, 생명공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친구예요. 그 제일 먼저 뇌지도가 밝혀진 생명체가 바로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아주 작은 벌레입니다. 이름이 예쁜 예쁜 꼬마 꼬마 선충이에요. 예쁜 꼬마 선. 사실은 이게 예쁘다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이에요, 예쁜? 네, 한글이죠. 왜냐면 학명이 엘레간스라는 학명이 라틴어로 우아하다라는 뜻의 그 학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실제로 이 꼬마 선충 이 친구가 되게 예뻐요. 매끈하고 굉장히 우아하게 움직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예쁜 꼬마 선충으로 이제 번역이 된 건데 1986년에 연구자들이 이 모든 신경 연결을 밝혀냈습니다. 저거예요, 지도가? 예, 그래서 와. 저게 이제 그 예쁜 꼬마 선충의 이제 뇌 지도를 구현해낸 건데 그 다음에 찾아낸 게 사실은 그로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렇게 오래 지나서 겨우겨우 그려낸 뇌 지도가 초파리 뇌 지도입니다. 초파리. 네, 그 긴 시간 동안, 네, 거의 뭐 한 40년 가까이 지나서 드디어 밝혀낸 게 초파리. 예쁜 꼬마 선충의 뇌 지도는 연구를 많이 해서 컴퓨터에 옮기는 것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저 네. 꼬마 선충을 뇌 구조를 로봇에 옮겨 심으면 네. 그 로봇이 꼬마 선충처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것을 구현한 분이 신경과학자 버스 바이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디지털에 어쨌거나 예쁜 꼬마 선충의 뇌 데이터를 올려봤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얘가 정말 꼬마 선충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어머. 바로 저 로봇인데요. 실제 꼬마 선충처럼 움직이기 시작해요. 물론 이 꼬물꼬물한다라기보다 쉽게 말해서 뭐 어떤 걸 탐색한다던가 장애물을 피한다던가 벽을 보면 멈춘다던가 이거는 생명체라면 할 수 있는 움직임이잖아요. 벽을 만나면 멈춰라라는 어떤 명령어 혹은 뭐 장애물을 피해라 이런 명령어가 없이 그저 이 뇌 지도와 연결 강도만을 구현했는데 이런 움직임을 보인 거죠. 그러면 저게 그 디지털로 생명체를 재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요? 그런 시도를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모든 예쁜 꼬마 선충의 성체 몸에는 같은 개수의 신경세포가 있어요. 신경세포의 개수가 302개로 모두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인간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면 물론 인간의 뇌에는 860억 개의 뉴런이 있고 60억 개요? 예, 860억 개. 그리고 얘네들이 얽혀 있는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연결성이 100조 개 정도가 되거든요. 일단은 작은 거에서는 성공을 했으니까 어쩌면 먼 미래에 우리가 이 모든 연결성 정보와 그 연결 강도를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인간의 뇌도 컴퓨터에 업로드를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생각을 로봇에 해볼 수 있는 저장해서 다운 받으면 로봇이 만약에 내 뇌를 다운한다 그러면 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신이 하나 생기는 거네. 그렇죠. 단순화를 해서 업로드를 하는 거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